예, 시황면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부터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는 주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주된 화두가 되면서 시장이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만기 지나간 다음 날에는 이제 그동안의 시장이 재료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뭐 당국자들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곳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의 낙폭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시장이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더 주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 주후반에는 낙폭을 좀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제자리로 끝났거든요. 사실상 거의 제자리로 끝났고 국제유가, 그러니까 원자재, 채권, 외환시장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중 크게 오르거나 내려갔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등락을 보이긴 했으나 이제 방향성보다는 그냥 결국엔 다 좀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정신 없는데 결국엔 제자리, 뭐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금융시장 중에서 뭐 하나가 갑자기 굉장히 안 좋게 되면 나머지가 나쁜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수급에서는 뭐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한 주간 놓고 봤을 때 2천억 원 정도 순 매수로 끝났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죠. 예, 이제 만기 끝나고 나서 대량으로 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약간 좀 이제 속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팔지는 않았던 한 주였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 보면 주중반까지는 이제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고 주 후반에는 낙폭주들 그동안에 이제 좀 고전을 많이 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와서 이제 약간 이제 수급에 어떤 종목 수급에 좀 변화가 생겨져. 그러니까 뭐 지난주 상승한 종목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게임주 막 이런 쪽에만 집중됐다가 금요일에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거래 대금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계속 만들어질지,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선수 교체인지 아니면 식스맨이 잠깐 뛰었다 다시 들어가는 건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이후에 특히 이제 화요일 이후에 동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가 4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가 0.02%라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4주 연속 하락하고 이번 주 빠지면 5주인데 5주 하락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좀 금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가 어지간하면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타이밍이긴 하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좀 고전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과거 패턴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안고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 한 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코스피는 2,900에서 3번 튕겨서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초반에 한번 내렸고 반등 나오다가 또 빠졌는데 요 구간에서 2,900포인트 초반에서 올렸고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11월 들어서도 2,900포인트대에선 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돌아서려면 빠졌던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에 이 이상 뚫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반 정도 하락한 거에 절반 그러면 이번에 또 2075잖아요. 그러니까 2075를 가볍게 넘기면서 그 이상까지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좀 욕심을 내면 이번 주에 한 3050 이상까지 한번 치고 나가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밀어내렸는데 이걸 일주일 정도에 바로 다 튀어 올려버리면 매도 힘보다 그 물량 잡아먹고 매수의 힘이 더 세진 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요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코스닥은 좀 주목해 볼 만하죠. 이게 지금 계속 1010, 제가 뭐 1010이 되게 중요한 지수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10에서 계속 막혔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공교롭게도 또 1010 근처에서 끝났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1020 정도까지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121선이 지지선으로 테스트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리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지금 코스닥은 고점 대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6%. 코스피는 지금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올려서 코스닥이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이거
이제 양도세 부과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전 고점 이상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판단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좀 더 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내친 기회 1020을 돌파하고 1012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느냐, 아니면 또 잠깐 돌파했다가 바로 밀리면서 여전히 121선 전후에서 좀 치고받고 싸움만 할 거냐. 요게 이제 그 전에 연말 전에 한바탕 밀어 올리고 나서 이제 달라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연말장은 좀 버겁고 이 위치에서 들락만 거릴 건지, 요게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중반 이전에 한번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요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 금 이틀 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또 금요일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금요일 매수에는 약간의 이제 착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게 이제 순매수 상위잖아요. 크래프톤도 있고. 카카오 빼고 나면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MSCI 관련된 이제 재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종목들이 이런 수급이 좀 잡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3개가 2천억이 넘고, 그다음에 SK 2개가 거의 9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크래프톤까지 합치면 이 종목군 안에서만 거의 이제 3,500억 정도가 만들어졌거든요. 보통 외국인들 순매수가 많이 붙을 때 50% 이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4천억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회성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들은 정말 매수로 돌아섰는지 여부는 이번 주 초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2, 3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연속적으로 해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3,050까지 한번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또 2,075, 85 요 사이가 또 저항이 될 거냐, 요게 이제 가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의 수급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움직이는 종목들 추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딱 주요 업종에서 한 종목씩 제가 뽑아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딱 봐도 이게 별로 움직인 거 없이 하나만 튀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NC소프트 하나만 15% 정도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했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지난주에 하루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종목이 그 상한가 가던 날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20%가 이 종목 하나에서 나왔었고,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전체 거래 대금 대비 거의 10%가 그 NC소프트 하나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종목은 주간 단위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추이로 볼 때는 이제 좀 그 쏠림이 지나치게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금요일에 이제 살짝 좀 바뀜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저 NC소프트 한 종목에서 전체 거래 대금을 두 자릿수 이상 차지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분산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어느 종목에서 터지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게임주 컴투스가 한 주에 40%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게 컴투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도 20%대 올랐는데 이번 주에 또 13%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9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거는 통신장비, 차부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놓고는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 뭐 인터플렉스 같은 PCB 업체들이 지난주에 좀 강했고, 유진기업 이런 뭐 이제 그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 엔터주는 지난주에 별 특징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도 종목 장세가 은근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컴투스가 워낙 세게 가서, 게임주들이 워낙 세게 가서 좀 가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최근에 좀 추세가 살짝 잡히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투펀치가 게임 플러스 2차전지가 지금 원투펀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이외에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에 움직인 게 대거 포함이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이번 주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9주 연속에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이제 매출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말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또 강세 보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과연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미중 화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반도체 이야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가? 그래서 이제 두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짜지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게 그 해외 증시에서 이게 대만 증시거든요. 그 대만이 우리나라는 10월 이후에 한 주 오르고 다 빠졌어요. 주간으로 보면. 근데 대만은 10월 첫 주만 빠지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증시가 은근히 강해요. 제가 이제 왜 대만 증시를 띄웠냐면 그 아시아 신흥국이고 또 대만이 IT 기업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TSMC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대만이 돌아서게 되면서 이게 이제 혹시 그 IT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좀 살짝 변화가 생긴 건가. TSMC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시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대만만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보면 대만을 유난하게 많이 사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라고 하지만 대만 대비 9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흥 국가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만약에 이제 전환이 된 거라면 대만 쪽 매수하고 그 다음 순번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워낙 튀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게 혹시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미리 저쪽부터 반영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바뀌는 건가,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 지금 거의 뭐 9대1 비율로 대만을 일방적으로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잘 보시면 인도 빼고 아시아 국가 다 매수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 3주 연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때 3주 연속에서 하락한 게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왼쪽 보시다시피 3주 빠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3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나오고 나서 빠졌잖아요. 여기서 국제유가가 빠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확 줄어들면서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이제 경기 실적 뭐 이런 쪽을 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요인에서 좀 괜찮은 요인으로 이제 시선이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욕심을 내면 이제 $80 이하까지 나와주면서 튀어 올라가지 않고 그 선에서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인플레이션이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거의 정점을 치고 완만해지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연준의 예측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경기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국면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국제유가 추이, 요 되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반도체인데, 주말에 이제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차트거든요. 121선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121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각도 꺾이고 나서부터는 이게 돌파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이탈하고 나서 도전했다가 바로 밀렸고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3.7% 올라가면서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재료상으로는 아마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파웨이에 이제 반도체 공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회의 이후에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러기에는 최근에 10일 중에도 9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업황,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시작한 거. 지금 사실 지표상으로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돌아섰다라는 것도 없고, 다음에 이제 뭐 협상하는 것도 뭐 이렇게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주요 이제 반도체 가격 추이인데, 그러니까 증권사 해석은 이제 하락하는 각도가 되게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이제 증권사 반도체 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승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먼저 주가가 이 지표보다 먼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이게 이제 바닥을 치겠구나. 이게 또 회사 쪽에서 분석하는 조사기관들이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그 반도체 업체들은 가격 하락 그렇게 심각하게 또 얘기 안 하는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그 볼도된 걸로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내친 김에 이번 주에 $80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이제 반도체 주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대만 띄워드렸잖아요. 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동안에 이제 관심이 온통 쏠림이 있었던 메타버스 NFT에서
경기, 수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인트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지, 이게 이번 주에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 지표가 잘 나오게 되거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는 선방했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조금 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소매 판매 이런 지표가 쇼크로 나오게 되면 물가 때문에 소비가 드디어 줄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일단 이제 소비 지표에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이벤트. 그러니까 목요일은 만기, 금요일은 이제 제가 보기엔 MSCI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이벤트들을 각각 넘겼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주 초반에 이제 사실 2년 동안 매도만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는 건 제가 뭐 양측 이소년에서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안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과연 나타나 줄 거냐, 늑대를 보여줄 거냐,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인데 이거는 호재가 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부각되거나, 이제 호재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이 좀 명분이 되려면 미국산 제품을 중국에서 왕창 구매 더 할게 막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대신 관세 좀 풀어줘. 그러면 관세를 내리면 값이 내려가니까 그럼 인플레이션도 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런 결과물 내는 거 없이 그냥 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싸움질만 할 거냐, 요거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내용이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중국 이슈 때문에 미중 갈등 때 우리가 제일 고전을 했던 편이어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업종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 메타버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지난주 주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 상위에 2차 전지주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 상위 대부분이 다 게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이제 하나씩 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제가 양시장 과매도권 내려왔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세게 올라갔잖아요. 요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각각 집중적으로 매수하던 종목군에서 수급이 변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고르게 나오면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실제로 짜지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화요일이에요. 보통 센 주식들은 이틀까지는 하락하지만 3일은 잘 하락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월요일에까지 빠진다, 그다음에 화요일에까지 빠진다, 이러면 뭔가 기존의 센 종목들에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스맨 장세냐, 선수교체 장세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화요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화요일에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쪽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식스맨 장세냐 아니면 이제 주도주 장세냐, 요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그 흐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도 또 이벤트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 이벤트 나올 때마다 그 변화는 이제 좀 따박따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는데요. 그리고 그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상승장의 조건이다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이게 시장 판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그 방송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